이번 시간부터는 후천성 탈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천성 탈구는 그냥 우리 흔히 아는 그런 탈구죠. 선천성 탈구 외에 그런 것들인데 어깨에서 가장 많은 탈구가 일어납니다. 어깨 관절은 가동성이 가장 좋은 관절이기 때문에 탈구도 가장 쉽게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어깨 관절 탈구 방향에 따라서 앞쪽으로 빠지냐, 뒤쪽으로 빠지냐, 아래쪽으로 빠지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쪽 관절, 어깨 관절 탈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그 중에서 요 앞쪽으로 빠지는 것들 중에서 요 부리 밑으로 빠지느냐, 요 코라코이드 밑으로 빠지느냐, 혹은 그 서브글레노이드 포사 관절 오목 아래로 빠지느냐, 그리고 클라비클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빠지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부리돌기 밑으로 빠지는 이 탈구입니다. 윗팔뼈 머리가 앞쪽 아래로 이동하면서 가쪽 돌림되면서 탈구가 됩니다. 이 뒤쪽에 붙어 있는 회성근개나 근육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쪽 돌림이 됩니다. 극심한 통증과 붓기가 나타나고 외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탈구가 되면 외관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 저번 그림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관절 오목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그 노인의 경우에 이렇게 빠지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브라키알 플렉서스 쪽에 자극이 상당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혈관의 손상, 동반 손상이 크더라. 과다한 어깨 벌림 시에 안정성이 있지 못해서 밑으로 빠지면서 과도하게 어깨 이렇게 벌렸을 때 빠지면서 이런 관절 오목 밑으로 탈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빗장 밑으로 빠지는 것은 윗팔뼈 머리가 요 빗장뼈 클라비클 아래로 빠지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지는 경우는 근데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어깨 관절 전체로 봤을 때 2% 내외로 일어나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간지 발작이나 전기 쇼크나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관절 외력 등으로 그 관절 외력이라는 것이 윗팔 부위의 모음, 굽힘, 안쪽 돌림, 누가 이렇게 꺾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뒤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범죄자 이렇게 체포하거나 이럴 때 모으고 굽히고 안쪽으로 이렇게 탁 돌려서 수갑 채우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눕혀가지고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이 사람이 반항하고 이럴 때 뭐 이런 탈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아래쪽으로 빠지는 경우는 아까 아래쪽으로 빠지는 것이 팔 과도하게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는데 이렇게 윗팔 크게 벌린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AC 조인트 탈구는 어깨 부위로 넘어지는 경우에 어깨 짚고 넘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팔 모으고 이렇게 어깨 짚고 넘어졌을 때 그때 AC 조인트가 탈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6에서 8주간 관절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핀 같은 거를 박을 수도 있고요. 아탈구 시는 2주간 슬링으로 보호를 해주면 됩니다. 임상적 특징은 뭐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서 간단히 보면 봉우리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어깨 편편해지고 윗팔뼈 머리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윗팔은 벌림, 가쪽 벌림되고 아랫팔은 안쪽 벌림 엎침돼서 이렇게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이런 탈구 형태를 취하는 것을 그림으로 봤습니다. 합병증, 탈구가 되면 이 합병증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겨드랑 신경 병변, 엑실라리 너브 쪽으로 손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골절에서 보여주었던 겨드랑 신경 쪽이 가장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손상당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축삭, 신경이 끊어질 수도 있고 신경이 늘어져서 차단이 발생할 수 있더라. 앞쪽 탈구시 주로 발생하며
겨드랑 신경이 손상됨으로써 그것이 지배하는 어깨 세모근의 마비와 팔 가쪽의 감각이 상실될 수도 있더라. 그리고 탈구가 되면서 윗팔뼈 큰결절에 골절이 동반될 수도 있더라. 습관성 탈구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더라. 한번 탈구되면 또 잘 빠질 수 있다라고 했죠. 안정적으로 그 보호 기간 동안에는 슬링으로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는 꾸준히 운동을 해서 늘어났던 연부 조직에 대해서 충분히 긴장감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또 특이한 것이 힐세치 병변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탈구되면서 이게 앞쪽이거든요. 앞쪽으로 탈구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탈구되면서 이쪽에 우리 그 스카풀라에 이렇게 탁 쏠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습관성으로 계속 탈구가 되면 부딪힐 때마다 여기가 착 벌어지면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것, 결손이 생기는 것을 힐세치 병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힐세치 병변은 어떤 걸로 발생하느냐? 우리 어깨가 탈구되는 것, 특히 앞쪽으로 탈구되는 것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 또 방카트 병변, 슬랩 병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관절 주머니가 찢어진 방향에 따라서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앞쪽이고 슈페리어, 로어 림 있고 이 포스테리어 이렇게 있으면 12시라고 보고 3시, 6시, 이렇게 9시 봤을 때 3시에서 7시 방향으로 관절 테두리가 찢어지는 것을 요 방카트 병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슬랩은 그 10시에서 2시 방향 이렇게 찢어지는 거. 슬랩이라는 것이 뭐에 약어냐면 슈페리어 라브룸 엔테리어 투 포스테리어 위쪽에 있는 라브룸이라고 하는 것이 관절 주머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절 테두리거든요. 관절 테두리가 엔테리어 투 포스테리어 위쪽에서 앞쪽에서 뒤쪽까지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줄여서 슬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관절 테두리라는 것은 관절의 안정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관절면이 좁으니까 관절 테두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탈구되면서 찢어질 거 아닙니까? 관절이 위치에서 벗어나니까 주로 찢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방카트 병변인지 슬랩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정형외과 가면 상당히 자주 보게 됩니다. 방카트 병변이어서 수술을 했다, 슬랩으로 수술을 했다 이런 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쪽 회전을 제한시킬 것인지 뭐 이러한 치료 방향을 세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탈구가 잘 일어나는 곳이 팔굽 관절입니다. 왜 우리 팔굽 관절은 안정한 관절로 알고 있는데 왜 잘 탈구가 되느냐? 넘어지면서 우리 팔 짚으면서 어깨, 그 다음은 팔굽 이렇게 넘어지면서 팔 짚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탈구가 잘 됩니다. 다리 접지르지 않습니까? 다리는 잘 부러집니다. 자, 팔굽 관절 탈구, 어깨 관절 다음으로 탈구가 잘 되고 소아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애들은 왜 자주 빠지냐면 애들은 관절이 제대로 이렇게 그 형상을 잡아서 단단하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들 이렇게 이쁘다고 손잡고 들거나 애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돌려달라고 하죠. 이런 당겨진 팔꿈치라고 해서 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돌려달라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조카나 이런 아이들 요만한 그 3살에서 5살 뭐 이런 나이 정도의 아이들이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막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탈구가 많아서 소아에게 흔하게 발생합니다. 자, 위팔, 자팔, 자관절 탈구. 팔꿈치에서는 자관절과 관절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경척 관절이고 상당히 안정적인 관절이기 때문에 성인에게는 탈구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탈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팔을 쭉 펴고 넘어진다. 라고 해서 팔꿈치 펴고 이렇게 툭 넘어지면서 이것이 뒤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빠지면 뒤쪽으로 빠지게 되고요. 얘가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빠지게 되면 어떤 손상이 있느냐? 이 뒤쪽으로 가는 자신경, 정중신경, 노신경 순으로 신경 손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맥혈관이 손상될 수 있고 저번에 팔 쪽에 골절이나 되었을 때 혈액순환 안 돼서 볼크만 허혈성 구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때 앞팔구액에서 구축 이렇게 굴곡 구축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야기했고요. 팔꿈치에서 또 골절이 일어나면 화골성 근염이라고 해서 뼈 형태로 근육에 염증이 막 생겨서 그 뼈를 만드는 성분이 근육에 침착되어서 엑스레이상으로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제방성 탈구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안 빠지는데 한번 빠지면 이 조직들이 이렇게 상당히 느슨해지기 때문에 또 빠질 수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도수 정복 후에 팔굽 맞추고 고정한 후에 100도에서 110도 약간 굽힘 상태에서 3주간 후방에 부목을 고정하는 안정성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기 능동 관절 가동 운동을 실시합니다. 물론 이때는 통증이 없는 상태로 시켜야 합니다. 몸쪽 노자관절. 몸쪽 노자관절은 요거는 5세 이하의 아이에게 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데 이쪽을 요 고리인대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달라라고 해서 그래서 들어주고 특히 한 손으로 들고 이러다가 한 손으로 들면 체중이 한 손에 실리게 되잖아요. 애들은 가볍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어도 금방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당기다가 팔꿈치가 이렇게 당겨져 가지고 빠진다라고 해서 풀드 엘보우 혹은 널스 메이드 엘보우라고 하는데 널스 메이드가 우리말로 하면 보모 뭐 요 정도 됩니다. 외국에는 그 보모하는 것이 대학생들이 특히 여대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애들을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들어달라 이러고 그 한 손으로 들기도 좋고 이래서 애 손잡고 가다가 이렇게 탁 당겼는데 이런 탈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랫팔이 엎쳐지고 편 상태에서 당기면 탈구가 더욱 쉽게 발생합니다. 증상은 고리인데 요게 당겨지면서 빠지면서 파열되거나 관절 끼임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자기 아이가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팔을 못 움직이게 됩니다. 치료는 팔굽관절을 굽힌 채 아랫팔을 뒷침하면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팔 이렇게 천천히 굽혀봐 이런 다음에 슈피네이션 팔을 이렇게 뒷침 딱 하면 뚝 들어가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물리치료 하시는 여러분들은 슈피네이션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병원에 근무하는데 야간 당직을 방사선타들은 많이 섭니다. 응급실에 엑스레이 찍어 봐야지 이 사람이 어떤 외상이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있는데 저녁에는 보통 전문의들이 있지 않고 레지던트나 인턴이 당직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서거든요. 제가 있던 병원에서 아이가 온 가족이 다 왔대요. 외식하러 갔다가 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했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팔이 빠졌겠죠. 애 들고 이렇게 흔들어 달라 해서 흔들어 주거나 어떻게 해서 팔이 빠졌는데 이 레지던트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되게 아이는 울고 부모는 걱정되고 빨리 조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방사선과 실장님이 그분이 직접적으로 도수 정복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의사 아닌 사람이 이런 정복은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의사는 하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기다려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애는 자지러지고 이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뭐 지혜를 발휘해서
자, 사진 찍자 이러면서 팔을 살짝 굽혀가지고 살짝 돌리면서 똑 하고 이렇게 정복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 그 저녁에 근무하는 분께는 사진 찍다가 보니까 이렇게 정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당장 반기부 스프린트 같은 거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다음날 와보니까 정복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전문의 분이 이렇게 뭐 그러한 조처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걸 보면 굽혀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슈피네이션 뒷침하면 정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 번 저녁에 근무를 하는데, 근무를 아니고 집에 있는데, 친한 친구가, 자기 아는 조카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묻길래, 제가 요거가 한번 해봐라. 겁이 나면 너가 멈춰도 좋다. 아이가 하는 수준에서 굽혀서, 손만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몸 바깥쪽으로 살짝 돌리는 뒷침이라는 용어를 모르니까, 이걸 설명해 줬는데, 친구가 이렇게 겁이 나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 그냥 병원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여튼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정복 후에 팔은 애가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2주 정도 슬링을 착용시켜서 안정성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앞서 저도 팔이 습관성 탈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어릴 때 제가 막 놀다가 팔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팔 빠진 채로 그대로 집에 부모님 아빠한테 아빠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빠가 반가운 마음으로 와서 팔을 다시 톡 끼워줍니다. 움직여가지고 그러면 가서 또 놀고 그러다가 또 놀다 또 빠지면 빠진 채로 집으로 우르륵 달려서 아빠 이러면 아빠가 팔을 끼워주고 로봇 팔 빠진 거 끼우듯이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탈구가 막 이렇게 한 번도 된 적은 없는데 여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구도 되어보고 자주 이렇게 정복도 당해봐서 이런 느낌들이 어떤 느낌인지는 경험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 손목으로 가서 반달뼈 탈구. 임상운동학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반달뼈가 가장 탈구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탈구가 잘 되느냐? 뭐 이쪽으로 그 주변에 인대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외우기 좋게는 반달은 하늘에 뜨니까 하늘로 떠서 날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탈구된다라고 외워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가장 골절이 잘 되는 뼈는 뭐였죠? 손배뼈. 그 탈구가 잘 되는 것은 반달뼈입니다. 두 번째로 골절이 잘 되는 것이 반달뼈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원인은 손목 관절의 과도한 저침과 노뼈 쪽으로 편의되어서 이렇게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졌을 때 손목 관절에서 스카포이드가 골절이 되거나 탈구가 되거나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과도하게 젖혀서 노뼈 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쫙 펴서 딱 넘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둘 다 안 일어나면 더 좋은 거고요. 뭐 조금 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더 펴서 엄지손가락으로 체중이 실렸다라고 하면 여기 골절되면 엄지손가락에 골절되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노뼈 쪽으로 빠지는 건 무슨 골절이었습니까? 베네트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다가 이게 또르륵 불러져 가지고 손목뼈가 우리 먼 쪽에 있는 라디우스가 뒤쪽으로 빠지면 좀 콜레스 여기서 앞쪽으로 빠지면 스미스였나요? 네, 스미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나 이름이 갑자기 이게 딱 외국 이름들이 워낙 뭐 이것들을 뭐 많아가지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냥 예전 같았으면 진행했을 건데 이게 한번 틀린 거 하고 나다 보니까 다시 유튜브에서 내렸다가 새로 동영상 편집해서 올려서 저장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심하게 확인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콜레스고 스미스고 콜레스 골절에다가
그 노뼈가 뒤쪽으로 간 거에다가 탈구까지 같이 일어났어요. 그럼 뭡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뼈 부러졌는데 탈구까지 일어나니까. 아, 나 집에 갈래. 갈래 왔지. 골절이고요. 이쪽으로 짚었다. 그래서 좌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좌뼈 부러지면 몬테지아. 물론 노뼈 탈구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반달뼈 탈구가 일어나고 나면 통증이 있고 붓고 신경혈관, 힘줄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특히 손목구울이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손목구울이라고 터널이 있고요. 손목에 터널이 신경이 지나갈 만한 공간이 있고 여기는 정중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손상이 잘 일어나더라. 그것 외에도 뭐 정중신경 외에도 뭐 노신경, 자신경들이 손으로 가는 그 아래팔로 가는 이 신경들이 같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중신경 손상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요. 반달뼈 분리되고 뭐 탈구죠. 그리고 손배뼈 골절되고 이야기했던 대로 손배뼈 스카포이드 가장 잘 부러지고 손배뼈 반달뼈 쪽에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무혈성 괴사 썩어갈 수 있고요. 위팔 동맥, 노동맥, 자동맥 등이 손상될 수도 있더라. 푸시라고 해서 팔 뻗고 팔 온, 아웃스트레치 핸드 이렇게 해서 푸시 손상 이렇게 또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탁 이렇게 됐을 때 요 손목에서 제일 뒤쪽에 있는 몸쪽 줄에 있는 스카포이드가 근각이 좋더라. 얘는 인대 없으니까 톡 빠지기 좋더라.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푸시 손상, 팔 뻗고 넘어졌을 때 손배뼈 골절과 반다뼈 탈구의 가능성이 높더라. 그래서 혈액순환이 여기서 잘 공급이 안 되어서 괴사가 될 수도 있더라. 오스테오 네크로시스, 오스테오는 뼈고요. 네크로시스는 괴사, 썩다 이런 뜻입니다. 뼈가 썩어간다. 혈액 공급을 못 받아서. 자, 엉덩관절 뒤쪽 탈구. 엉덩관절은 상당히 안정스러운 관절이고 큰 관절이죠. 상당히 큰 외력이 돼야지 탈구가 되는데 얘는 한번 빠지려고 하면 골절 탈구가 될 정도로 큰 힘이 가야지 탈구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다 뒤쪽으로 탈구되고요. 뭐 이렇게 차에 앉아 있거나 이럴 때 대시보드에 빵 부딪혀가지고 사고 났을 때 뒤쪽으로 밀리면서 탈구되는데 앞쪽 탈구는 간혹 일어납니다.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느냐. 이렇게 넙다리뼈 다리 이렇게 쩍벌남처럼 딱 벌려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넙다리뼈 벌림으로 밖에서 이렇게 빵 쳐버리면 얘가 앞쪽으로 밀려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앉아있는 상태에서 다리 되게 넓게 벌리고 있는데 옆에서 빵 치고 뒤에 의자 다리나 이런 게 걸려가지고 이 지뢰팔로 앞쪽으로 밀려 나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엄두가 안 나네요.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손잡이 있는 의자에 앉아 있고 다리를 내가 이 쩍벌나무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무릎 이렇게 앉아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다리 벌린 상태에서 빵 치면 얘가 앞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게 축으로 작용해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나 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려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상황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엉덩관절 뒤쪽 탈구는 어느 연령층에 자주 일어나느냐? 엉덩관절 대치술 후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더라. 엉덩관절 대치술이라는 것이 엉덩관절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든지 나이가 드신 분들이 혈액순환 안 되거나 골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삽입했을 때 이때는 이제 주변에 있던 인대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걷어내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성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수술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수술했을 때 부작용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많아서 수술한 이 노인의 경우에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하도 못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탈구가 될 수 있더라. 아까 이야기했던 무릎 광동관절이 굽혀진 상태에서 무릎 앞쪽에 큰 외력, 교통사고로 인한 대시보드 손상이거나 스포츠 손상, 스키 타고 막 이렇게 활강했다가 넘어지면서 뒤쪽으로 밀리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 및 예후 이런 것들 잘 알아둬야겠죠. 무혈성 괴사, 대퇴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고요. 궁둥신경 손상이라든지 무릎인대 손상, 넙다리뼈 골절 등이 같이 일어날 수 있다. 빠른 정복 후에 2주간 견인을 지속하고 조직 치유에 체중 부하를 실시하고요. 앞쪽 탈구가 많다고 하는데 이때는 넙다리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넙다리 신경이 앞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무릎뼈 부분 탈구 및 탈구, 이 무릎뼈의 직접적인 외상으로 인해서 혹은 삨으로 인해서 발생하고요. 주로 청소년기, 활동 많은 청소년기에 일어납니다.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큐각이 클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탈구 비율이 높아지더라. 앞쪽으로 빠지는 이 앞쪽 탈구가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증상은 동통, 마찰음, 넙다리근, 내달래근, 위축. 이거 보면 넙다리근, 내갈래근 안쪽 넓은 근이 이쪽에 있겠죠. 이게 바깥쪽이니까 안쪽 넓은 근이 약해지면 이 당기는 힘이 요거에 비해서 약하니까 탈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활에 있어서 무릎 관절에서는 안쪽 넓은 근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빠지니까 무릎뼈가 이렇게 빠지니까 가쪽으로 움직여 보면 많이 움직입니다. 합병증으로는 부근에 있는 종아리 신경 손상될 수 있고요. 혈관 손상으로 오금동맥이 손상되면 발에 맥박이 없고 붓고 청색증이 나타납니다. 발의 맥박을 어떻게 측정하나 하는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 팔 움직이고 그래서 혈액, 수액 같은 거 맞아야 되는데 못 맞고 이러면 발에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금동맥으로 발의 맥박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발목 탈구, 목발뼈 주위 탈구는 목말뼈, 탈루스 주위 탈구는 목말 및 관절과 목말 발배 관절의 탈구가 과구핍 및 안쪽 번짐, 가축 번짐에 의해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다리 접질리면서 탈구가 일어나는데 안쪽으로 일어나는 탈구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뼈 탈구, 극심한 외상에 의해서 매우 드물게 정강목말 관절의 탈구와 목말 및 탈구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목말뼈가 발목뼈의 관절 앞쪽으로 이렇게 탈구가 일어나며 개방성 탈구 및 피부 괴사의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심한 탈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탈구로 인해서 발에 심한 변형이 나타나고 발이 이렇게 앞으로 빠지니까 혈액순환에 제한이 있습니다. 빠른 정복 후에 체중 부하 없는 다나지 석고분대로 6주간 보호를 실시합니다. 습관성 탈구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연부조직에 결손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탈구가 일어나는 것, 호발부 이런 것도 앞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중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데 라이스 요법이라고 해서 앞서 이야기했는데 레스트, 휴식과 안정을 취해주고 필요시 부목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아이스, 급성 외상 시에 붓지요. 그래서 통증 감소 목적과 붓기, 출혈 감소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 압박봉대로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땡땡하게 당겨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감아주기만 해도 더 붓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션, 심장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서 이 붓기를 감소시켜주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라이스 요법이라고 합니다. 의학적 처치는 정복, 뼈나 관절의 위치를
올바른 해부학적 위치로 되돌리는 것. 골절에도 정복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죠. 제 위치로 갖다 두는 것입니다. 비수술적으로 피부 절개하지 않고 하는 방법과 수술적 정복은 인대 파열을 동반한 골절이나 만성 탈구나 습관성 탈구 시에는 핀을 받거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이러면 그 너무 늘어난 부분을 혹은 끊어지거나 이러면 당겨가지고 나사 같은 거 박아서 고정할 수 있고요. 약물로 뭐 소염 진통제, 프롤로 치료라고 해서 요거는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사로 해서 그러면 혈관이 더 강해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뭐 이런 거 인대나 힘줄 강화 목적으로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정형외과적 치료의 원칙은 정복하고 고정하고 보호하고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안정을 해주고 어깨관절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모이면 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런 보조기들을 타고 차고 손도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정상적인 그 그립하기 좋게끔 이런 공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대육이 너무 쓸리지 않는지 요거 한번 체크하고요. 이 손에 혈액순환 잘 되는지 체크하고 물리치료실에 오면 풀어가지고 가동범위 운동, 통증 없는 범위에서 운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급성기 때는 이렇게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보호만 하고 있고요. 어깨관절 정복법 요거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히포크라테스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그 히포크라테스 이름만 들어봐도 상당히 옛날 사람인 거 알겠잖아요, 그죠? 의학 선서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학의 아버지래 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개발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우악스럽습니다. 환자를 침대 옆에 바로 눕히고 겨드랑이에 발 놓고 팔을 가쪽 안쪽 돌림시키면서 쭉 당겨가지고 하는데 이때는 예전에는 뭐 마취약도 없고 뭐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이렇게 당겨서 고정하는 거 반대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했겠죠. 스팀온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널리 쓰이는 방법인데 환자를 엎드려 눕힌 상태에서 3kg 정도의 3kg 정도의 추라고 하면 여러분들 들어보면 가볍다 싶은 정도의 이런 추를 매달아 가지고 이래서 2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견인해 가지고 정복하는 방법으로 어깨 관절을 맞출 수 있고요. 밀치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원래 제가 이 동영상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이 동영상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을 벌린 가축 돌림을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하면 벌리면서 살짝 가축 돌림하면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던 그 휴머럴 헤드가 뚝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 그대로 키워드 넣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물리치료는 뭐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이스 끝나고 나면 급성기에 주로 하겠고요.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온열치료 이런 것들 뭐 핫팩, 파라핀, 적외선, 초음파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전기치료는 통증 떨어뜨리기 위해서 텐스, IST, EST 이거는 뭐 근육의 큰 감소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겠죠. 운동치료로 무용성 위축을 막기 위해서 등척성 운동, 주변 관절 운동을 해줄 거고 고정 이후에는 ROM 운동, 수동 능동 보조, 능동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근력 강화 운동, 기능성 운동, 수치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일반론적인 이야기라서 딱 보기만 봐도 어떤 건지는 이해될 겁니다. 이걸 크게 많이 문제 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일반적 유의사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주변 관절을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온열치료, 마사지 등과 함께 손가락, 손목, 팔굽, 노자관절, 주변 관절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주변 관절들은 최대한 움직여줘서 어깨 관절이 회복되었을 때 나머지 관절들이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팔굽 관절은 조기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팔 두갈래근이 긴 갈래 힘줄이
어깨 관절 통과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유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굽 굽혔다 폈다 하면서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 관절 살구됐을 때 팔꿈치 굽혔다 폈다를 해줘야 되고요. 어깨를 부드럽게 무철법 유란법 마사지라고 해서 세게 만지는 것 같은데 손바닥만 되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3일 이내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어깨 관절 운동은 손상된 3일 안에 시키지 않고요. 팔굽 관절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는 속고분들 고정 후에 운동을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우리 연부조직 손상 그리고 골절, 탈구 있죠. 이거를 연부조직 손상 4장, 골절 4장, 탈구 2장 이렇게 해서 총 10장을 손으로 정리해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대표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왜 타이핑을 안 하는지는 알 겁니다. 한 명 타이핑하면 이렇게 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으로 제가 중간고사에 가름해서 점수를 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배점 크지 않고 얼마나 성실했냐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개강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을 또 다른 시험을 해서 여러분들 성적을 좀 더 객관성 있게 공정성 있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